노후 자금 잘 모은 퇴직자들의 공통점. 같은 월급, 같은 직장, 같은 출발. 그런데 왜 결과는 달라졌을까?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할 시간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끊겼고 앞으로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료비는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제한적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준비할 걸.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같은 연봉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입사했던 사람들인데 은퇴 후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누군가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며 웃고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노후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큰돈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테크 고수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자금을 잘 모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범하지만 공통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월급, 같은 직장,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생활 3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과 이 부장. 두 사람은 같은 해 입사했고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연봉도 비슷했고 승진도 비슷한 속도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둘은 비슷한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5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부장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를 유지하며 아내와 국내 여행을 다니고 손주 교육비도 조금씩 보태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장은 퇴직금 대부분을 이미 사용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계약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둘의 차이가 뭐였을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김 부장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 가장 먼저 저축했습니다. 남는 돈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반대로 이 부장은 생활하고 남는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남는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벌면 노후 준비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 습관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 고소득자보다 꾸준히 자산을 쌓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한 번에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도 오랜 시간 투자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30대부터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한 사람과 50대부터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 사람을 비교하면 의외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은 자산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리의 힘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벌고 그 돈이 다시 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길수록 자산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 시작하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을 잘 모은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 카드값, 소비를 위한 대출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면 투자의 복리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자신의 자산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소비를 위해 쉽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빚을 갚느라 노후 자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잘 모은 사람들은 체면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높은 직급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명품보다 실속을 선택했고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 미래를 위한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계획했고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반면 체면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퇴직 직전까지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비싼 차, 잦은 외식, 과도한 경조사비, 필요 이상의 선물.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연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큰 목돈 하나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노후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노후 생활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건강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았고 운동을 꾸준히 했으며 식습관도 관리했습니다. 왜 이것이 노후 자금과 연결될까요? 의료비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가 늘어나고 생활의 질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건강을 유지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58세의 한 남성은 동료들보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승진도 늦었고 성과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생활비를 늘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월급이 20만 원 오르면 그중 절반은 저축했습니다. 성과급이 나오면 여행을 가기보다 투자했습니다. 퇴직금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생활비와 투자금을 구분했습니다. 이 작은 원칙 하나를 25년 동안 지킨 결과가 지금의 여유를 만든 것입니다. 듣고 나면 너무 평범해서 놀랍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원칙을 오래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히 모으는 힘,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오늘의 소비보다 내일의 안정을 선택하는 지혜. 이런 작은 선택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운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노후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연금과 건강을 함께 준비한다면 미래의 자신은 분명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모여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 그리고 같은 출발선에서도 다른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평범한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